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시장이 알려주는 매매 타이밍을 포착하는 주식 신호등 최진혁 대표입니다. 제가 박스경제TV를 통해서 여러분들 세 번째 만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주식 신호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장이 우리에게 신호를 주고 있다.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고 있고요. 지금 현재 앞으로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빨간불이다. 저는 하락 추세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시장이 좀 안 좋았죠. 이런 부분들은 제가 뭐 뛰어난 능력이 있어서 예측을 잘하고 이런 부분이 아닙니다. 그저 시장을 보고 대응할 뿐인 거죠. 그러면 어떤 식으로 제가 대응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러한 흐름들을 볼 수 있는지, 또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시장에 대응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첫 번째로 알려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4월 시장을 대비해서 종목 공부들을 해볼 거예요. 여러분들 가장 궁금한 게 두 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현재 시장의 흐름, 두 번째는 어떤 종목을 매수를 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전략을 구사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다우지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는 지금 현재 21선 위에서 일봉상 형성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여러분들이 다우지수를 볼 때 어떤 것들을 좀 체크하면 좋냐면, 뭐 다른 지수도 마찬가지겠지만 일단은 지금 이 5일선을 월봉상 5일선을 이탈을 했어요. 이탈을 했는데 아래 꼬리를 단 걸 보시면은 이 부분, 즉 이 노란색 선, 이 노란색 선을 계속 닫고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4월 달이 진행 중이잖아요. 11일 정도 진행 중인데 남은 일수 동안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보시면 되는데, 가장 유념해서 보셔야 되는 부분은 이 21선, 또 이런 식으로 지난달, 지지난달처럼 또 상승을 이제 지지를 하고 보여줄 수도 있고요. 혹은 이 21선을 만약에 이탈하게 되면은 크게 좀 하락할 수도 있다. 이렇게 21선 대응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엔 나스닥 차트인데요.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21선을 상당히 아슬아슬하게 걸쳐져 있는 모습이에요. 역시 이런 부분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코스피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차트를 보시면은 이렇게 박스권을 이렇게 위아래로 만들었을 때 계속해서 박스권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잖아요. 바닥을 찍고 지지를 해주고, 근데 이제 이번에 이 가운데쯤에 위치해 있는데 현재 일단 이 박스권 상에서만 보면은 이 차트가 캔들이 이렇게 하락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코스피 차트는 주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을 보시면은 이 회색선이 121선이거든요. 이 121선이 계속해서 맞닿는 모습, 이게 이 심리적인 지표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좀 확대해서 볼게요. 좀 확대해서 보면은 현재도 121선을 좀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이 121선을 맞닿고 상승을 보여주면은 이러한 흐름이 나올 수 있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은 아까 다우존스 지수 제가 21선 월봉상 21선을 이탈하면은 크게 하락할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비슷한 흐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 이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주봉상 121선을 테스트 구간으로 여러분들이 좀 설정을 하고 이 부분을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전해드리면서 월봉도 체크를 한번 해봐야죠. 월봉 같은 경우에는 5일선의 밑에 있으면은 제가 뭐 빨간색 신호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데 계속해서 그 부분을 좀 돌파를 해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난달에 좀 상승을 좀 보여주나 싶었는데 이번 달에는 5일선을 정확히 저항으로 맞고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바로 돌파를 해주면 좋겠는데 혹시 이런 모습이 될까봐 조금 우려스럽긴 해요. 상승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다가 다음 달에 상승, 이제 이 5일선 위쪽으로 상승하나 싶었는데 이내 아래로 큰 폭의 하락을 좀 보여줬는데, 지금 여기로 보시면 되겠죠. 지금 4월 달에 5일선을 맞고 하락 중인데, 이게 과연 어떤 강력한 추세의 전환을 돌릴 수 있는 좋은 시그널이 나와줘서 상승을 보일 수 있는가라고 하면은, 지금 세계 시장의 뉴스들, 이런 것들, 뭐 상황들,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럴 만한 모멘텀이 좀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하락 쪽으로 무게를 두고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 보실 차트는 코스닥 차트입니다. 코스닥 차트 역시 이렇게 위아래로 박스권을 선을 그었을 때 여기서 이미 지금 돌파를 한차례 해주는 모습이에요. 돌파를 해주고 최근에 이 사거래를 보면은 여기서 5일선을 이제 이탈을 하고 하락했습니다만 21선을 지지해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과연 오늘 어떤 식으로 마감을 할지, 오늘 참고로 4월 11일 월요일에 지금 이 촬영을 하고 있어요.
20일선을 좀 지지해 줄지 아니면 그렇지 못하고 하락을 해 줄지 요런 것들을 좀 체크해 보시면 되는데, 제가 지난번에 코스닥 차트 같은 경우에는 월봉상 5일선 위쪽에서 마감을 해줘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다우, 나스닥, 코스피가 형님격이고 코스닥이 막내격이라면은 막내 혼자 지금 5일선 위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은 좀 어려울 것 같고, 형님들 차트가 5일선 위쪽에 올라왔을 때 비로소 좀 힘을 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조금 아쉽게 다시 5일선 아래로 5월 이동평균선이 5일선 아래로 하락을 한 모습입니다. 일단 이번 달에 아직 끝나지 않고 아직 초반이기 때문에 어떤 흐름을 보여줄지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지금 현재 상황만 봤을 때는 지난달에 좋은 상황과 조금 반대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고 시장을 좀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들을 이제 지금 거의 세 번째 방송 3주에 걸쳐서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여러분들에게 공포감을 드리고 뭐 겁을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시장에서도 반드시 분명히 상승을 주는 종목들이 있고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저를 보고 누군가는 부정적인 얘기들을 주로 한다고 부정론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부정론자가 아닙니다. 저는 그저 긍정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시장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 상승한다고 하면 그게 부정론자고요. 상승을 하고 있는데 하락한다고 하면 그거야말로 부정론자죠. 시장이 작년 9월 달에 5월 이동평균선을 이탈을 했습니다. 저는 그거를 주식 신호등 관점에서 빨간불이라고 체크를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잘 대응해 보고자 하는, 계속해서 그런 얘기들을 좀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남은 방송 동안도 조금은 비슷한 얘기들을 좀 드릴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이런 시장에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수익을 내볼 것이냐에 대한 얘기를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제가 운영하는 오픈 채팅방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시장에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래 보이는 시장이 알려주는 매매 타이밍을 포착하는 주식 신호등 최진혁 입장 옆에 이상한 문양이 있는데, 이게 QR코드라고 하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여셔서 카메라를 켜고 이렇게 화면을 비추면은 바로 오픈 채팅방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제가 매일매일 장전, 시황, 그리고 장중에도 한번 시황을 알려드리고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하면 좋을지 전략들 알려드리고 있고요. 마감에서도 오늘 시장이 어땠다, 어떤 특징이 있었다,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을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혼자 매매하시기 어려우시면은 오셔서 같이 좀 도움을 받아서 좋은 매매를 좀 같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코스피의 개인 외국인 기관의 매매 동향입니다. 기간을 보시면 지금부터 한 달 전이고요. 뭐 이 화면에 다 나오고 있진 않지만 이 위쪽에 이 숫자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개인이 7조, 그리고 외국인이 마이너스 4조, 기관이 마이너스 3조 정도를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외국인이 매도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한 달을 기준으로 봤을 때 개인과 외국인이 매수를 하고 있고 기관이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용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굉장히 압도적으로 코스피 쪽에서 개인은 매수하고 외국인은 매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랑 환율이랑 좀 같이 연결을 지어서 여러분들이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같이 환율 차트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게 지금 환율 차트이고요. 제가 과거부터 3주 전부터 계속해서 이제 환율 차트를 켰을 때 선들을 이렇게 그어놨는데, 그 부분이 지금 차트 열었을 때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파란색 선은 추세선을 제가 그어본 거예요. 저점을 계속해서 높여주면서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초록색 선은 지지와 저항선을 좀 그어 놓은 건데요. 여기서는 저항선이 1200원대였고요. 여기 이쪽 부분에서는 지지선이 1200원대가 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한번 지지해주고 상승, 다시 지지해주고 상승하는 모습인데, 지금 현재 1230원을 또 돌파를 하고 있거든요. 환율에 대한 얘기가 여기서 굉장히 많이 나오다가 요즘은 조금 사그러들었는데, 아직 뉴스가 나오고 있지 않지만 굉장히 많은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다시 한번 전고점 부분을 돌파해 주려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때서야 환율에 대한 기사가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환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원달러 환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외국인은 매도를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은 굉장히 연관성이 있겠죠.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코스피 코스닥 차트, 그리고 다우지수 나스닥 차트, 기타 여러 가지 이제 지표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시장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제가
운영하는 오픈 채팅방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시장에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래 보이는 시장이 알려주는 매매 타이밍을 포착하는 주식 신호등 최진혁 입장 옆에 이상한 문양이 있는데 이게 QR코드라고 하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여셔서 카메라를 켜고 이렇게 화면을 비추면은 바로 오픈 채팅방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제가 매일매일 장전, 시황 그리고 장중에도 한번 시황을 알려드리고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하면 좋을지 전략들 알려드리고 있고요. 마감에서도 오늘 시장이 어땠다, 어떤 특징이 있었다,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을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혼자 매매하시기 어려우시면은 오셔서 같이 좀 도움을 받아서 좋은 매매를 좀 같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께 또 한 가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혹시 최근 뉴스에서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장기 채권 수익률이 이제 미국채 10년물 정도를 장기 채권 수익률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단기 채권이라고 하면은 미국채 2년물 정도를 이제 보시면 되는데요. 뭐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 장기 채권의 수익률이 단기 채권 수익률보다 낮다. 이게 굉장히 보기 드문 현상이다. 그게 왜 보기 드물냐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 채권을 오래오래 갖고 있다라는 이 오래오래 갖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금리가 좀 더 높아야 되겠죠. 그런데 짧은 게 지금 금리가 더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이상한 상황이죠. 이거를 우리 주식시장 그리고 경제 이쪽으로 좀 대입을 시켜 보면은 10년물 금리, 장기채의 금리가 올라가면은 경기가 좀 좋아질 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10년물 금리가 떨어지면은 장기적인 경기가 좀 침체될 거다. 즉 장기 채권은 경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단기 채권은 물가에 연동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면 답이 나왔죠. 장기 금리가 낮고 그러면 경기가 침체되고 단기 금리가 올라간다. 그러면 물가는 상승한다. 최악이죠. 경기는 침체되고 물가는 상승한다.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러한 장단기 금리 차의 역전 현상이 우리 경제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주식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제가 표를 좀 준비했는데 그걸 보시면서 같이 얘기 나눠볼게요. 이 표를 보시면 여기가 연도예요. 80년부터 지금 2020년 그리고 현재까지 나와 있는 거고요. 이 까만색 선이 아래로 떨어지면 마이너스 여기 보시면 마이너스 1, 2 그다음에 플러스 1, 2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가 마이너스로 내려오는 게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된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부분에서 처음에 역전이 되었죠. 여기서 역전이 된 다음에 이 회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뭐냐면 경기가 침체되었다. 그 침체된 구간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장단기 금리 차가 마이너스가 되고 나서 침체가 되고요. 여기도 마이너스가 되고 나서 침체를 보여줍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마이너스가 되고 침체, 마이너스, 침체, 마이너스, 침체. 그리고 최근에 거의 맞닿아 있기는 한데 이때가 코로나였을 거예요. 그리고 2022년 현재 맞닿아 있는 모습 그리고 약간의 마이너스가 되고 어제 오늘 기준으로 다시 플러스로 돌아서긴 했지만 어찌되었건 이 마이너스를 한 번이라도 건드렸다. 이 부분에 대해서 뉴스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러한 과거의 어떤 차트들을 전례를 봤을 때 최근에 마이너스가 되고 난 다음에 만약에 조금 더 하락하고 지속하게 된다면 다시 한번 이 회색 선이 올 수도 있다. 통상적으로 뭐 6개월에서 1년 정도 사이에 이러한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할 때 공격적으로 해야 될까요? 아니면 수비적으로 해야 될까요? 당연히 수비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대형주보다는 소형주로 그리고 큰 비중보다는 작은 비중으로 하셔야 되고요. 경기 방어주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되고요. 이럴 때 여러분들이 기술주, 성장주 이런 것들을 공격적으로 매수하시면 좋지 않다란 얘기예요. 어쩌면 그래서 다우 지수는 견고한데 나스닥 지수는 조금 더 많이 빠지는 걸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어려운 시장에서 여러분들 혼자 매매하지 마시고 아래 보시면 시장이 알려주는 매매 타이밍을 포착하는 주식 신호등 최진혁이라고 있고 오른쪽에 QR코드가 있습니다. 저 QR코드를 여러분들 핸드폰 여셔갖고 카메라로 이렇게 비추시면은 바로 제가 운영하는 오픈 채팅방
노란톡 오픈 채팅방으로 이동하니까요. 제가 매일 아침마다 시황 점검해서 여러분들한테 올려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점심시간에도 중간 시황, 국내 증시 중간 시황 이런 것들 올려드리고 있고 매매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지 얘기해드리고 있어요. 마감한 다음에도 오늘 시장 이러이러했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브리핑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같이 들어오셔갖고 함께 매매를 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빨리빨리 들어오셔갖고 이 방송 끝나고 나서 제가 또 여러 가지 차트 교육들도 해드리니까 많이 도움되는 정보들 많이 드리니까 어서 들어오세요. 최진혁 대표님, 그러면은 지금 시장이 그렇게 안 좋고 빨간불이면 매매를 전혀 해서는 안 되는 건가요? 이렇게 여쭤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러한 시장에서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가 있죠. 제가 계속해서 전략을 드리고 있다시피 공격적인 매수 비중을 많이 늘리지는 마시고 소형주 그리고 업종 순환매 위주의 매수 이런 것들을 좀 하셔갖고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렇다면은 어떠한 종목들을 좀 봐야 되는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가장 주목해 보셔야 되는 부분은 바로 원자재 관련된 종목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지금 보고 계신 표가 원자재들의 그 연간 가격 상승률을 보여주는 표입니다. 보시면은 다들 엄청나게 많이 올랐잖아요. 네, 천연가스부터 해서 난방유, 미국 소맥, 브렌트유 등등 많은 원자재들이 올랐는데 이러한 원자재들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서 주식시장이 굉장히 요동치고 있어요. 그런데 더 재밌는 부분은 계속 돌고 돈다는 거예요. 뭐 원유 관련된 종목이 올랐다가 그다음에 가스 관련된 종목이 올랐다가 그다음에 뭐 식량 관련된 종목이 오르기도 하고 그리고 오늘 월요일 오늘을 기점으로는 석탄 관련된 종목이 올랐어요.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좀 아쉬운데 지난주에 우리 오픈 채팅방에서 천연가스가 상승할 것이라고 하고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을 공부해 보자고 하고 같이 공부를 했어요. 근데 사실 천연가스가 오르면 석탄이 많이 소비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 석탄 산업이라는 게 최근에 좀 많이 죽었잖아요. 네, 많이 죽었기 때문에 이 석탄 말고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제가 눈을 좀 돌렸던 건데 바로 그냥 오늘 석탄 관련주들이 급등을 보여주더라고요. 이 부분은 조금 아쉽긴 한데 분명히 우리가 보고 있는 종목들이 계속해서 순환매 그리고 자기 차례가 오면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아직 오르지 않은 종목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제가 운영하는 오픈 채팅방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시장에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래 보이는 시장이 알려주는 매매 타이밍을 포착하는 주식 신호등 최진혁 입장 옆에 이상한 문양이 있는데 이게 QR코드라고 하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여셔서 카메라를 켜고 이렇게 화면을 비추면은 바로 오픈 채팅방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제가 매일매일 장전, 시황 그리고 장중에도 한번 시황을 알려드리고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하면 좋을지 전략들 알려드리고 있고요. 마감에서도 오늘 시장이 어땠다, 어떤 특징이 있었다,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을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혼자 매매하시기 어려우시면은 오셔서 같이 좀 도움을 받아서 좋은 매매를 좀 같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거는 풍력 관련된 종목들을 제가 좀 모아봤습니다. 모으다 보니까 뭐 중첩되는 것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이 KPF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풍력 관련주로 제가 우리 오픈 채팅방 분들이랑 같이 공부를 했던 종목인데 오늘은 석탄 관련주로 엮여갖고 상승을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자, 아무튼 삼령 엠텍, 삼강 MNT, 동국 SNC, 유니슨, CS 베어까지인데 베어링, 그다음에 두산중공업, CS윈드, 효성, KPF 이런 종목들을 풍력 관련주로 좀 뽑아봤고요. 이따가 차트를 보면서 좀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이 표는 태양광 관련된 종목입니다. OCI, SDN, 하나솔루션, S에너지, 신성 ENG, 현대에너지, 대성파인텍 이렇게 종목들을 좀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애매한 부분이긴 한데 지금 보시면 굉장히 파란색이잖아요. 그래도 재생에너지로서 원전 관련주도 일단은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흐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시세를 굉장히 많이 줬기 때문에 조정을 주는 건 당연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좀 추적하는 방향, 공부하는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보성파워텍, 일진파워, 한신기계, 우진, 우리기술, 에너토크, 한전산업 이런 식의 종목들 여러분들이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종목들 차트를 보기 전에 어떠한 관점으로 보고 이러한 관점들이 어떻게 딱 맞아떨어지면 급등을 하는지 먼저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고 나서
신재생 에너지도 그런 식으로 움직일 수 있는지를 같이 한번 볼 거예요. 일단 예시를 들기 위해서 몇 가지 종목들을 갖고 왔는데 캠시스라는 종목이에요. 이거 제가 지난주에 우리 오픈 채팅방 분들이랑 같이 공부를 했던 종목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샛별형 패턴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동그라미 친 부분에 샛별형 패턴을 확인하고, 이 캠시스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샛별형이 나오면 상승을 보여주고 샛별형이 나오면 상승을 보여주고 이런 식의 흐름들이 계속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여기에는 또 뭐냐면 윗꼬리를 많이 달아준 캔들을 이 네모로 제가 체크를 해놨는데요. 이렇게 이거는 뭐냐면 윗꼬리, 단순한 윗꼬리뿐만이 아니라 아래쪽에 보시면은 거래량도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거래량이 터지면서 윗꼬리가 나왔다. 이거는 뭐 100%는 당연히 아니겠지만 세력의 매집 가능성을 좀 염두에 볼 수 있다. 그러한 가능성이 있다 정도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샛별형. 이 마지막 샛별형을 보시면은 이평선들이 굉장히 예쁘게 모여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상승을 보여주다가 결국에는 급등을 하는 모습이에요. 다른 종목도 볼게요. 일진홀딩스라는 종목입니다. 역시 이 동그라미 친 부분 샛별형, 이 샛별형에서 보시면 대부분 바닥권에서 샛별형이 나와주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샛별형이 나와주게 되는 그 장면에서 이 평선들을 보시면은 역시 잘 모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최초로 종목들 차트를 보다가 관심 종목을 추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거래량이 터지기를 좀 기다리시는 겁니다. 거래량이 이렇게 터지면서 윗꼬리를 길게 달아줬죠. 제가 아까 거래량 터진 윗꼬리는 세력 매집의 흔적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고 나서 어디서 매수를 해야 되냐면 이 거래량이 달리면서 캔들의 몸통을 위쪽을 지지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죠. 어떨 때는 이 캔들의 50%를 지지해주는 경우도 있고요. 캔들의 위쪽을 지지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나오고 양봉이 나왔는데 특정 가격대를 지지해주는 흐름들을 보여주면은 그때가 저는 기법상 매수 급소라고 설명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일진홀딩스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파란색 선 부분이 매수 급소가 되겠네요. 그리고 나서 대응은 21선 정도로 하시면은 향후에 큰 급등을 좀 맛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종목은 바이넥스라는 종목입니다. 바이넥스 역시 처음에 거래량이 터지면서 양봉을 보여줬습니다. 양봉을 보여주고 나서 흐름들을 보면은 여기서 이 50%를 좀 지지해주는 모습을 보여주나 싶어요. 여기서 매수를 해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내 하락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은 빠르게 좀 손절을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러면은 손절했어, 기분이 나빠, 이러고 지워버리지 마시고 계속해서 확인해 보는 거예요. 계속해서 확인하시다 보면은 이 동그라미 친 부분, 여기서 다시 한번 이평선이 모이면서 이 50% 초록색 선을 지지해주는 모습이 있죠. 내가 지난번에 손절했으니까 이번에는 다시 한번 접근해 봐서 이번에는 꼭 이겨보겠다. 네, 뭐 주식이 승부는 아니지만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승부를 보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셨다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큰 급등, 큰 수익을 맛볼 수가 있었겠죠. 자, 다음 종목은 노르페인트입니다. 노르페인트는 지난주에 페인트 값 상승 이슈로 급등을 좀 한 종목인데요. 장중에 캡처를 했기 때문에 이제 상승했다가 뭐 윗꼬리를 달고 내려오긴 했습니다만 공부를 하는 거니까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의 거래량이 터진 양봉이 나와줬죠. 그리고 어느 가격을 제가 봤냐면은 이 긴 양봉의 50%를 봤습니다. 추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추적을 하다 보니까 하락을 해요. 그럼 일단은 아직 때가 아닌가 보다 하고 기다려 주는 거예요. 기다리다 보니까 여기서 한번 이제 뭐 영망치형의 음봉이긴 하지만 어쨌든 갭 상승을 줬으니까 힘이 좀 있다는 얘기잖아요. 힘이 좀 있는 상태에서 아래쪽으로 꼬리를 달고 그 지점을 보니까 50%의 룰, 50%의 그 녹색 선을 지지해주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면은 여기서 한번 매수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급등을 보여줬고요. 여기서 만약에 매수를 못했다면은 다시 여기서 우리가 기법을 리셋해 볼 수 있어요. 다시 한번 거래량이 나와주고 긴 양봉이 나와줬잖아요. 역시 50%. 그리고 제가 동그라미 쳐놓지 않았지만 이 부분도 샛별형이고, 그리고 이 양봉 이후에 이 부분도 샛별형이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도 매수를 한번 해볼 수 있을 것이고요. 여기도 놓쳤다면은 또 기다려 보는 거예요. 기다리다 보면은 이게
나랑 좀 안 맞는가 보다. 나는 좀 놓치고 상승하고 그럼 다시 하락을 해서 이 초록색 선 50%이 양봉의 50%를 지지해 주는 걸 보고 여기서 한번 더 매수를 해볼 수 있었겠죠. 그러면은 급등. 내가 드디어 이번에는 이 종목으로 수익을 봤다. 이렇게 좀 끈질기게 여러분들이 접근을 해보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지난주에 우리 오픈 채팅방에서 공부했던 종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보라는 종목이고요. 이 누보 역시 이 첫 번째 거래량이 여기서 많이 터져줬잖아요. 이전까지는 거래량이 거의 없다시피 하다가 여기서 거래량이 나와줍니다. 그러면은 이 거래량이 나와준 이후에 패턴을 보니까 특정 가격대를 계속 지지해 주는데 그게 바로 첫 번째 양봉의 위쪽, 몸통 위쪽이었어요. 그러면은 지지해주는 여부를 확인을 계속 하셔야 돼요. 따라가지 마시고 기다리시다 보면 반드시 그러한 기회가 옵니다. 제가 동그라미 친 부분 여기 기회가 왔죠. 역시 샛발량과 함께 기회가 왔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매수를 해볼 수 있었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급등은 여기서 두 번째 급등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못 사셨다면은 기다리셨다가 다음번에 다시 거래량이 터지면서 양봉이 나와주고 또 기다려 보다 보면은 비슷한 패턴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매수해 볼 수 있는 거죠. 다음 종목도 같이 공부해 볼게요. KG, ETS 이 종목은 여러분들 최근에 굉장히 핫한 종목인데 쌍용차 인수 이슈로 급등을 보여준 종목이에요. 일단 역시 첫 번째 거래량이 터진 부분 그리고 어디를 지지해 주는가를 체크해 봤더니 몸통이 50%더라. 사실 이 종목은 횡보가 좀 길긴 했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50%를 지지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여기서 다시 한번 거래량이 나와주면서 나 힘이 있어. 나 한번 매수해 볼래? 이렇게 좀 광고를 하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매수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네, 급등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렇게 급등 종목들 어떤 식으로 좀 패턴을 보면 좋을지를 알아봤는데요. 매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픈 채팅방에서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렇게 급등 종목을 매수를 하고 기다렸다가 급등을 하고 그러면은 매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매도를 한다고 했을 때 5일선을 기다린다 만약에 그러면은 급등 종목을 5일선을 기다리면은 굉장히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도 보시면 지금 5일선이 여기 있는데 이 종목이 5일선까지 이탈하는 걸 기다리자니 그동안 봤던 수익을 다 반납할 것 같고 너무 아쉬우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매도를 하면 좋은지 같이 알아볼게요. 급등주 높은 가격에 잘 매도하는 법. 고가는 아무도 맞출 수 없죠. 이평선의 이격은 벌어져 있기 때문에 기준이 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분봉상 60분 봉을 여시고요. 이 60분 봉상에서 5일선을 이탈하면 매도하는 겁니다. 최근 급등했던 광림이라는 종목이고요.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60분 봉의 이 빨간색 선이 5일선이에요. 여기서 이탈을 했죠. 여기서 이탈을 하면은 일단 매도하는 겁니다. 다음 종목 쌍방울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점상에 계속 가다가 5일선을 60분 봉상 5일선을 이탈하고 저는 매도를 좀 추천해 드리는 거죠. 그랬더니 계속해서 하락을 하더라. 그래서 급등주는 이런 식으로 매도를 하면 좀 좋을 것 같다라는 하나의 방법을 좀 알려드려 봤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제가 운영하는 오픈 채팅방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시장에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래 보이는 시장이 알려주는 매매 타이밍을 포착하는 주식 신호등 최진혁 입장 옆에 이상한 문양이 있는데 이게 QR코드라고 하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여셔서 카메라를 켜고 이렇게 화면을 비추면은 바로 오픈 채팅방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제가 매일매일 장전, 시황 그리고 장중에도 한번 시황을 알려드리고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하면 좋을지 전략들 알려드리고 있고요. 마감에서도 오늘 시장이 어땠다, 어떤 특징이 있었다,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을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혼자 매매하시기 어려우시면은 오셔서 같이 좀 도움을 받아서 좋은 매매를 좀 같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이번에는 월요일 기준으로 급등 보여주고 있는 석탄 관련주들 이전에 어떤 패턴으로 움직였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제가 이 거래량이 나왔을 동그라미 표시를 했고요. 이 거래량이 나와주는 캔들 역시 동그라미를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초록색 선은 긴 장대 양봉의 50% 캔들이에요. 되게 비슷하게 흘러가죠. 방금 전에 앞에서 봤던 종목들이랑 여기서 이제 50%를 지지해주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여기서 매수하는 거죠. 이평선 잘 모여 있고 그러면은 대부분 이렇게 급등을 보여줍니다. 물론 기다림은 있을 수 있겠죠. 이렇게 기다림은 있을 수 있어요.
이번에 볼 종목은 KPF라는 종목입니다. 여기 석탄 이슈라고 적어놨는데 사실 이 종목은 우리가 그 오픈 채팅방에서 지난주에 그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공부를 했던 종목인데 오늘 석탄 이슈로 엮여갖고 올라가는 모습이에요. 최근에 대량 거래가 나와줬고요. 대량 거래가 나와줬고 이 대량 거래의 장대 양봉에서 지난 매물들을 좀 대부분 소화해주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서 음봉이 나와줬으나 장대 양봉의 50%를 지지해주는 모습 여기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오늘 상당한 급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픈 채팅방에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공부했던 종목들 어떤 식으로 급등이 나와주는가를 확인을 했고요. 지금은 제가 신재생 에너지 아까 쭉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러한 종목들이 또 어떻게 차트에 대입을 좀 해서 볼 수 있을지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지금 밑에 시장이 알려주는 매매 타이밍을 포착하는 주식 신호등 최진혁 입장 이렇게 되어 있고 옆에 QR코드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카메라를 켜셔갖고 화면을 비추면은 바로 이동됩니다. 저희 오픈 채팅방으로. 그러면 이런 종목들을 같이 공부할 수 있어요. 자, 먼저 풍력 관련주 동국 SNC라는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대량 거래가 나와주고 캔들이 50%를 지지해 주는지 여부를 좀 확인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이 초록색 선을 이렇게 그어놨습니다. 현재 그 돌파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는 모습이고요. 이 캔들이 돌파해 주고 이 초록색 선을 지지해 준다면 우리가 접근이 좀 가능한 모습이다. 이렇게 파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종목은 두산중공업입니다. 1차로 지난 박스권을 돌파를 했어요. 돌파를 하고 난 다음에 2차로 대량 거래가 이렇게 나와주면서 긴 장대 양봉을 보여줬는데 지금 그 긴 장대 양봉 이후에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러면은 다시 한번 상승을 해서 이 초록색 선들을 돌파할 때까지 좀 관망해 주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삼강 M&T 역시 풍력 관련주고요. 두 번의 대량 거래 양봉이 나왔습니다. 여기 이렇게 나와줬죠. 그리고 나서 둘 다 몸통의 윗부분, 이 몸통의 윗부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박스권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박스권 돌파 여부를 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 위쪽 초록색 선을 돌파해 주는 게 이 지난 거래량의 몸통을 유지해 주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하시면서 매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종목 역시 풍력 관련주 삼영 엠텍입니다. 최근에 대량 거래량 이 종목은 사실 윗꼬리가 굉장히 많아갖고 끼가 많은 종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최근에 거래량이 많이 나오면서도 윗꼬리를 크게 달아준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서 차트의 움직임을 보니까 윗골이 달았을 때 캔들의 50%를 지켜주는 모습이었다가 최근에 깨지는 모습이에요. 그러면은 이 종목은 잠깐 보류를 했다가 다시 상승을 보여줘서 여기를 지지해주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지금 이평선들도 굉장히 잘 모여있는 모습이니까 여차하면 급등을 보여줄 수도 있는 차트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파악을 해주시고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CS 베어링이란 종목입니다. 가장 거래량 많은 날이 여기였죠. 여기에서의 캔들의 몸통 50%라고 제가 자꾸 얘기하는 거는 주식시장에서 예전부터 많이 내려오던 50% 룰이라는 건데요. 장대 양봉의 50% 정도, 캔들의 50% 정도가 어떤 힘의 마지노선이다. 이렇게 좀 파악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다 선을 긋고 나서 이 50% 선을 긋고 나서 지난 캔들을 보시면은 여기 정확히 이 캔들의 50% 정도에서 계속 저항이 있음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캔들에서의 50%를 넘어가는 캔들이 나오게 된다면 지난 그 횡보했을 때의 흐름의 매물들을 좀 소화해 주지 않았나. 그래서 이 초록색 선의 위쪽에 올라서는 모습, 지지해 주는 모습들을 보면서 대응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종목은 CS 윈드입니다. CS 윈드 같은 경우도 뭐 같은 CS 계열에서 그런지 차트가 비슷한데 최근에 대량 거래에서 윗꼬리를 달아줬습니다. 윗꼬리 달아주고 그 캔들을 지지해주는 여부, 현재는 밑에 있지만 그 캔들을 지지해주는 여부를 보시면은 역시 지난 횡보에서의 매물대, 이런 매물대들과 비슷한 흐름입니다. 그래서 지지해주면서 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매수 급수를 찾아보시면은 급등을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측을 하면서 다음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역시 풍력 관련주 유니슨입니다. 유니슨은 이 대량 거래가 나왔을 때의 캔들의 위쪽 부분을 기준으로 선을 그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지금 샛별형 패턴이 나와주면서 상승을 보여줬는데 제가 여기다가 이제 가상으로 그 캔들 두 개를 그었는데 여기서 사실 떨어지지 않고 급등을 보여줬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어쨌든 안 좋은 모습으로 다시 하락을 했으니까 이 종목은 21선에서 만약에 여기서 매수를 했다. 우리가 이제 기법에 의해서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은 아쉽지만 21선에서 약간의 수익만 보고 나와주는 게 맞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러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다시 한번 기법상 매수 급소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매수를 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KPF라는 종목이에요. 사실 이 종목은 지금 여기까지 캔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진상 오늘 기준으로 상당히 크게 급등했습니다. 지금 월요일 2시 반 기준 거의 24% 가까이 급등을 했는데요. 여기 제 사진까지 올라와 있겠네요. 캔들이. 자, 어쨌든 이 종목은 지난주에 풍력 관련주로 공부를 했는데 오늘은 석탄 관련주로 올라가는 모습이에요. 어쨌든 캔들을 공부해 보자고요, 우리. 최근에 대량 거래가 터졌죠. 지난번보다 훨씬 더 많은 대량 거래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양봉이 나왔으면은 50%이 50%를 지켜주는지 여부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긴 영망치형 음봉이 나와줬으나 보시면은 50%를 지켜주는 모습. 그랬기 때문에 다음날 좀 큰 상승을 보여주지 않았나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사실 이거는 이제 여기서 매수하기는 사실상 조금 어렵긴 하죠. 왜냐면은 이게 확인이 된 건지 조금 더 확인을 해야 되는지를 여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하지만 흐름상 어쨌든 50%를 지지하면서 상승을 했다. 이 정도로 좀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급등을 보여줄 순서를 우리가 이제 기다려 볼 만한 태양광 관련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OCI라는 종목이고요. 여기 동그라미 쳐놨고 이 박스권 선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대량 거래 50% 부근이 지난 매물대의 지지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박스권에서의 단기 매매, 지금 박스권 하단에 있으니까 여기서 이 박스권까지 이 상단까지의 단기 매매 혹은 확실히 돌파를 해주고 난 다음에 매매를 하는 전략을 구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종목은 SDN입니다. SDN은 대량 거래 50% 부분 지지가 확인이 된 상태예요, 현재. 확인된 상태이기 때문에 기간은 알 수 없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연속적으로 이어진다면은 매수를 해볼 만한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이평선들이 살짝 상승했다가 하락을 보여주는 건데 이거는 이제 이격을 좀 좁히고 좀 수렴을 하고자 하는 그 이평선의 습성 때문인데요. 조금 더 횡보를 하게 되면 조금 더 예쁘게 모일 것 같아요. 거기까지 확인을 하고 매수를 해보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은 대성 파인텍이라는 종목입니다. 대성 파인텍 같은 경우에도 첫 번째 대량 거래 양봉의 50% 여기 그리고 두 번째 대량 거래 첫 번째 대량 거래 두 번째 대량 거래의 50% 정도 이렇게 봤을 때 이 두 개의 선을 쭉 이어보면은 거기서 박스권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이런 식으로 박스권이 형성되는 종목은 박스권을 돌파하는지 여부 혹은 그 박스권 안에서의 움직임으로 단기적인 매매 전략을 좀 구사하시면 되는데요. 여기도 적어놨다시피 1차 박스권 하단 지지 여부를 좀 확인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2차 박스권 상단 돌파 후 지지 확인하고 여러분들이 매매에 한번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공부했던 종목은 신성 ENG라는 종목입니다. 긴 박스권을 돌파하는 캔들이 발생했습니다. 최근에 아주 좋은 흐름이죠. 그리고 거대한 지금 여기가 너무 거래량이 많이 나와서 그런데 요만큼만 확대해서 보면 아마 이게 엄청나게 큰 거래량이 터진 모습일 거예요. 그래서 거래량이 터지는 이러한 모습의 캔들이 나와줬는데 이 부분을 지지하고 있으니까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순환매의 차례가 온다면 급등할 수 있는 조건은 만들어진 상태다. 지지선을 확인하면서 접근해 볼 만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S에너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대량 거래 장대 항목 여기 나와줬죠. 여기 나와주고 50%를 계속 지지해 주나 싶었는데 하락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지금 현재 이평선이 굉장히 잘 모여 있고 급등을 보여줄 수 있는 조건들을 좀 갖춰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돌려주고 그 초록색 선 위에서 지지해주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접근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 종목은 하나솔루션이라는 종목입니다. 하나솔루션은 이 초록색 선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난 저항선이 지지로 바뀌었고요. 지금 다시 아래로 뚫고 내려가면서 다시 한번 저항선으로 바뀌는 모습인데 앞서 설명해드린 종목들이랑 비슷하게 이평선들이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 모여 있으니까 여차하면 상승할 수도 있다. 그러나 바로 매수를 해서
리스크를 안기보다는 초록색 선 위에 올라가는 모습, 지지해주는 모습을 확인하면서 매수를 하는 그러한 습관을 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공부한 종목은 현대에너지 솔루션입니다. 현재 박스권의 하단에 있죠. 이렇게 제가 초록색 선 박스권의 하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박스권에서의 그 단기 흐름으로 접근해 보시거나 아니면은 여기 보시면 대량거래 장대 양봉의 50% 부근이 저항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돌파해서 지지해주는 여부까지 기다려 주셔도 좋습니다. 네, 돌파 여부 확인하고 접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원전 관련주를 준비해 봤습니다. 사실 원전 관련주는 이미 큰 상승을 보여줬죠. 큰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평선들을 보시면 굉장히 벌어져 있습니다. 여기 동그라미 친 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제가 체크를 한 부분인데요. 마지막 대량거래 캔들에서 몸통이 50%를 지지해 주고는 있습니다만 이게 사실 지난주에 저희가 공부를 그 오픈 채팅방에서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순환매에 따라 추가 상승이 있을 수 있으나 그동안 큰 상승으로 인해서 이평선의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다. 이렇게 제가 체크를 해놨습니다. 접근을 하시더라도 만약에 접근을 하시더라도 정말 빠른 대응이 가능한 분들만 접근해 보라고 제가 적어놨을 정도로 이평선이 이렇게 많이 벌어져 있으면은 초보자분들 빠르게 매매를 못 하시는 분들은 접근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다음 종목은 에너토크 또 역시 원전 관련주인데요. 대량거래 양봉이 나와졌죠. 여기서 나와졌는데 거래량이 하락하면서 특정 그 가격대 뭐 이 몸통의 50%라든지 상단이라든지를 여기처럼 이렇게 지속적으로 지지를 해주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뭐 지지 라인 없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하락하는 모습 이거는 좋지 않습니다. 이거는 당분간 확실하게 추세가 회복될 때까지 쳐다도 보시면 안 되는 차트예요. 사실 지금 월요일 기준으로 원전 관련주들이 이 방송이 목요일 날 나가니까 뭐 화요일, 수요일 그리고 목요일 날 개장하고 나서는 원전 관련주들이 어떤 흐름을 보일지 예측은 좀 어렵습니다만 지난주에 차트를 가지고 공부를 해보자는 의미니까 우리 기술도 보시면은 첫 번째 동그라미 여기서 일단 이 대량 거래 양봉의 50%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을 지켜주면서 상승을 보여줍니다. 상승을 보여주고 여기서 지금 현재 이 50%를 지지해주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하락을 한번 보여줬죠. 그러면 일단은 보시면 안 되는 거죠. 일단은 자 혹시 그래도 이 세 번째 이 동그라미에서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 부분에서 기법상 한번 매수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 이제 하락이 나오기 전이라면 지금 물론 이제 더 하락했지만 이 부분에서 기법상 매수 자리가 될 수도 있으나 이평선이 지금 굉장히 많이 벌어져서 정리가 안 된 부분 그리고 단기적으로 이미 2배 이상 급등한 부분 등의 변수를 좀 고려해 보셔라 이렇게 좀 제가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우진이란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원전 관련주들은 이평선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나중에 이평선 강의를 제가 해드리겠지만 이평선들이 이렇게 벌어져 있으면은 상당히 매도의 압박이 강한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이제 이렇게 급등한 종목들 여러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다가 이거 좀 많이 하락한 것 같은데 하고 막 여기서도 매수하시고 여기서도 매수하시고 하시거든요. 그러시면 안 되고 여기 보시면은 50%로 지지해 줬으나 여기 보시면 이렇게 지지해 주고 상승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만 여기서 5일선을 깨면서 하락을 했어요. 그리고 21선 대응을 하고 했잖아요. 21선도 깼어요. 여기 이 부분을 보시면은 21선 아래에서 형성이 되고 결국에 이 50% 라인까지 깨고 떨어졌고요. 오늘 같은 경우 또 더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차트의 움직임을 좀 계속 보셔갖고 눈에 익히시고 흐름이 제가 이렇게 체크를 안 해도 볼 수 있게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어떤 원칙 이런 것들 내가 어디를 지지하면 매수하겠어 이런 것들을 확실히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나머지 원전 관련된 주들도 대부분 비슷한 흐름이에요. 여기서 이제 대량 거래의 양봉의 몸통 50%를 지지해주지 못하고 하락을 하는 데까지 보고 제가 이 교육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요 캔들 다음 거래일부터 굉장히 큰 하락을 보여주고 있어요. 한신기계도 이평선이 이렇게 많이 벌어져 있죠. 마찬가지. 한전산업도 이평선들이 많이 벌어져 있고 최근에
거래량이 많이 터지면서 양봉을 보여줬으나 지지해줘야 될 부분들을 지지해주지 못하고 흘러내리는 모습, 이러한 부분들은 굉장히 안 좋은 차트의 흐름이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습관을 꼭 들이셨으면 좋겠어요. 혼자 확인하시면 되게 외롭잖아요. 그래서 이 밑에 보시면은 시장이 알려주는 매매 타이밍을 포착하는 주식 신호등 최진역 입장 이렇게 되어 있고, 옆에 QR 코드가 있으니까 핸드폰 카메라 켜셔갖고 이렇게 딱 그 화면을 보시면은 바로 오픈 채팅방으로 이동을 합니다.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지만 시장이 시작했을 때, 국내 증시 시작할 때 제가 지난밤 그 외국 시장들 분석해갖고 여러분들에게 시황 올려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점심시간쯤 됐을 때 중간 시황도 올려드리고 있고, 마감됐을 때도 오늘 이러이러한 부분들의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좀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들. 그리고 또 지금 제가 방송에서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는 차트 교육들도 실시간으로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어서 들어오셔서 실시간으로 제가 드리는 정보들을 좀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시장이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이러한 어떤 기법들, 그리고 시장 상황에 대한 대응, 이런 것들을 토대로 수익을 충분히 한번 같이 내보자고요. 방송이 끝나고 나서 오픈 채팅방에서 여러분들 이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 신호등 최진혁 대표였습니다.